자, 이제부터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검찰이 가장 빠르게 결론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정 입학 의혹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이슈는 바로 이거일 것 같은데요. 검찰이 어제 조국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입학 서류 위조 의혹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정대 국장, 저하고 이제 천천히 한번 볼게요. 예. 지금 큰 틀에서 오늘 새롭게 불거진 의혹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총장도 모르는 동양대 총장상을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 그리고 이 키스트 인턴 증명서가 조작됐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이제 동양대 총장상 같은 경우는 경북 영주에 있는 대학인데요. 저희가 바로 조국 후보의 부인 정경심 씨가 거기 교수로 있는 바로 그 대학입니다. 예. 거기에서 총장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거기를 들어갈 때 거기에 기재가 돼가지고 어쨌든 활용이 됐던 그 내용인데 총장상인데 총장상이나 뭐 예를 들면은 시장상 아니면 장관상 이 정도 이상만 쓰도록 돼 있거든요. 원래 그 자기소개서에. 그러니까 총장상 받으면은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총장상 받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 총장상이 바로 동양대 총장이 그런 총장상을 나는 바로 조국 후보자의 딸한테 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일련 번호조차도 형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검찰이 어제 와가지고 바로 여기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새로운 거는 바로 최성해 그 동양대 총장이 이게 아니다. 나는 이런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수사를 받게 돼서 미안하다라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재 조국 부인 후보자의 부인이 이거를 자기가 조작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요구해서 조작했다라고 하는 걸 시인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리가 있었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인정을 한 셈입니다. 허만섭 부장. 그런데 이 화면 같이 보실까요? 그러니까 진짜 조작이 됐는지 이 입학 서류 자체를 바꿨는지 아닌지는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양식도 다르답니다. 원래 기존 것과. 네, 그렇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은 지금 보시다시피 1년 번호가 이제 숫자 2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줄이 이제 작은 줄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숫자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국 그 후보자 딸이 이제 부산대에 제출한 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숫자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줄이 그려져 있고 이제 숫자 2개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1년 번호가 다르고 그 밑에 있는 그 상장의 문구가 쓰여져 있는 양식도 기존의 동양대 총장상의 그 표창장의 양식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검찰이 부산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해서 조국 후보 딸이 그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이미 입수를 한 상태입니다. 입수를 한 상태고 이것이 이제 위조냐 아니냐를 갖다가 이제 증빙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요. 예. 동양대 총장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발부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조국 후보 부인인 정 교수가 이제 동양대 교수로 있으면서 동양대 안에 있는 영어센터의 센터장인데요. 정 교수가 그 센터장 명의로 해서 총장 상을 갖다가 자기 딸에게 그렇게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고요. 또 키스트 지금 인턴 증명서도 지금 키스트에서 발급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부탁을 받아서 정 교수의 부탁을 받아서 발급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이고 부산대는 국립대이니까 이게 공무의 지금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조국 이 사태에 있어서의 검찰 수사의 향배가 사모펀드가 핵심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왔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정 교수의 지금 입시 부정의 문서 위조에 의한 입시 부정 이것이 지금 딱 떨어지는 문제가 되고 굉장히 확인이 간단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검찰 수사에
첫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입학 서류 위조 의혹이 지금 제일 큰 거다. 제일 급하고요. 만약에 소환이 된다면 오히려 정 교수가 가장 먼저 소환이 되고 그것도 빨리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만간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검찰에 소환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어허. 문제가 좀 크다는 분석이신데요.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 그러니까 이 딸의 입학서류 위조 의혹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조국 후보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그 자체는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전에, 지금 여기는 수상 이력 자료가 없다는데, 조국 후보자는 오전에 실제로 표창장을 받았다. 금방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괜히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본인도 뭔가는 좀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좀 물어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동양대학교 상을 줬다는 동양대학교에서 수상 이력 자료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 보면 당사자의 말과 저 동양대학교의 말 중 어디를 믿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양대학교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도 상이 나갔으면 그걸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발급 대장이나 그런 데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동양대학교 말에 조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동양대학교 총장 얘기도 지금 일단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모든 자료를 가져갔으니 거기서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허만석 부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사모펀드 수사에 비해서 이 수사는 굉장히 쉬운 수사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압수수색한 거 자료 분석만 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냈다는 그 표창장과 원래 동양대학교 표창장 대조만 해보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리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세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고 정권의 어떤 핵심 실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칼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저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 이제 수사 결과 하나는 내놔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 사모펀드하고 부산대 관련된 게 저는 결과적으로는 제일 커질 문제라고 보지만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오촌 조카가 필리핀에 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저 표창장의 저 문제, 그다음에 키스트의 어떤 그 인턴 증명서 같은 문제들은 당사자 다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그죠? 압수수색 다 끝났어요. 법리상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 말은 조국 후보자 임명 전에도 수사는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임명 전까지 그렇게까지는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고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자 일단 수사 결과 확실하게 내어놓은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모펀드 들어가자 이렇게 순서를 조금 조절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입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단국대 논문하고 이건 또 차원이 다른 얘기다. 왜? 그렇죠. 단국대 논문은 일단 고대 입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도 하나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문서가 저 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된 게 부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범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어쨌든 뭐 장 교수가 저 일자로 선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명의 위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문서 위조의 문제가 남습니다. 동양대학교가 제가 솔직히 국립대 사립대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립대라면 공문서 위조죠. 사립대라면 사문서 위조예요. 동양대학교는 사립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키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입시에 활용했다고 하면 부산대학교이기 때문에 위계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아직 공소시효 남아있죠. 그런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 단국대 논문 가지고 고대 입시에 활용한 의혹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산대학교와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은 이제 국립대 그리고 이제 하니까 이제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사문서 위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동양대학교는 사립대학교니까 그 표창장 위조한 거라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키스트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하면 키스트는 공법인이니까 그러면 그건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모두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해서 먼저 부정적으로 입학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부산대 의전원은 국립대학교 산하니까 그렇죠. 그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강선우 부대변인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 부분이 네. 그럼 만약에 저희가 동양대 측의 주장이 맞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네. 조국 후보자의 딸과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는 이거를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면서 위조한 사실이 되는 건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서 봉사를 한 일단 사실은 있다.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친 사실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부산의료의전원에 갈 때 이걸 총장상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게 총장한테 받은 상이냐 아니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는 뭐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 발급받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다. 그러니까 총장 예. 명의로 나온 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총장은 근데 지금 뭐 그랬던 기억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 관련 서류를 뭐 찾아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해갔으니까 저는 이게 사실관계는 금방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뭐 이게 총장이 그 당시 뭐 서류가 없어서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뭐 뭔가 위조를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더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그 당시 그 조 후보자 부인이 그 영어 영재센터 센터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총장상이나 이런 거 일반적으로 줄 때 뭔가 좀 정결위임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혹시 이 경우가 그 경우였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 교수가 뭔가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한 게 그렇다면 바로 본인이 뭔가 잘못했다는 거를 시인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안 관련해서 어쨌든 동양대 측에서도 지금 뭔가 진상조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꾸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인간적인 미안함을 좀 사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학교 측도 지금 진상조사를 했고 검찰도 지금 동양대 총장의 얘기처럼 뭐 여러 가지 수사 문건들을 다 가져갔으니 금방 뭐 진위 여부가 가려지겠죠. 나정대 국장, 제가 지금 이 주제 중에 있잖아요. 입학서류 위조 얘기했는데 이 부분, 증거인멸 부분.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박 보도 자료를 내달라. 이거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대학에 이제 고려대 들어갔을 때하고 하나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인데 지금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잘 설명을 했듯이 부산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일이거든요. 딱 5년 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범죄가 만약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공소시효 7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두 다 관련자들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 저게 엄마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이 동양대의 총장상이 이게 뭐가 안 나갔다고 하는데 딸이 받은 것으로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표창장이 좀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좀 동양대에서 보도자료를 좀 내달라. 예. 심지어 그러면 이제 총장실에서는 안 나가고 거기에 없을 거 아닙니까? 서류를 찾아보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동양대 영어 영재센터장이 자기 자신인데 내가 이거 총장상을 내가 줄 수 있는 걸로 내 전결로 충분히 줄 수 있는 걸로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경심 씨 자체가 이미 동양대 총장상과 관련해서는 내가 이게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이걸 활용해서 부산대 의전원에 가게 됐는데 딸이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까지도 이미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발절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글쎄, 일단 뭐 조금 전 보도에 의하면 이 조국 후보자 부인이 동양대 총장에게 어제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얘기까지 했던 걸 보니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자, 그런데 조국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고 밝힌 동양대 총장. 5년 전 당시에는 유행했었던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다음 주자로서 참 공교롭게도 조국 후보자를 찍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화면 같이 보시죠. 제가 추천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상과 희망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느냐 하고 고집하고 있는 서울대 조국 교수와 조국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이 없었다고 했던 동양대 총장이 5년 전에 아이스버킷에서 다음 주로 조국 후보자를 찍었다. 이거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예,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 이제 조국
그 교수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연으로 조국 교수를 그 다음 그 아이스버킷의 주자로 추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총장은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관심을 두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총장 표창상을 갖다가 정경심 교수가 임의로 총장 모르게 그렇게 그 행사하는 것까지 아마 그 총장이 허용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지금 그 총장이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었고 기억나지 않는 사안이고, 예, 그럼 그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인연은 그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 후보자 딸에 관련한 입학 서류 위조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잠시 저희가 언급했었던 것처럼 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전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러니까 이 키스트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공주대 인턴, 서울법대 인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3회 인턴을 했고 그 기간도 3개 인턴 활동 기간이 중복됩니다. 이렇게 겹치기 기간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이 학생 기록부의 기재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누가 봐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저 얘기, 이 지금 동양대 그 문건 총장상 말고도 이것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정경심 씨,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초등학교 동창한테 인턴을 요청했고 그런데 이 동창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공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정경심 씨 이제 조국 후보자 아내입니다. 조양의 엄마죠. 초등학교 동창이 키스트의 연구원을 A 박사예요. 이 A 박사한테 야, 우리 딸 이거 하는데 인턴 좀 하게 해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박사가 그 인턴십을 본인이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 그 인턴십을 주관하는 B 박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개받고 나서 그 B 박사의 말에 따르면 며칠 있다가 저 A 박사님 소개로 저 연락드린 조 땡땡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메일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양이 B 박사 밑에서 인턴으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3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3주를 다 하면 인턴십 수료증 같은 문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주 중에서 이틀을 출근했다는 거죠. 그럼 이틀을 출근하면은 수료증이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료증이 나왔다는 겁니다. 수료증이 나와서 부산대 의전원 갈 때 자기소개서에 나는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해서 인턴을 통해서 뭐뭐뭐를 연구했어요 라고 썼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기소개서에 저 수료증을 첨부했는지 이것까지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단 자기소개서는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A 박사하고 B 박사가 모두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B 박사의 말에 따르면 나는 그 수료증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저 키스트 총장 명의의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내가 사인한 적 없다라고 진술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수료증도 누군가가 직인을 찍어서 위조된 문서, 이건 키스트가 공법인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문서 위조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공문서 위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총장상 조작 논란 말고도, 위조 논란 말고도 이 키스트 인턴 증명서 위조 논란에 대해서 오늘 조국 후보자 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 그 실험을 원래 연결했던 분과 그다음에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교수님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정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형사 절차 통해서 어떤 과정인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저 조국 후보자의 발언처럼 확실히 저 총장상은 실제로 받은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키스트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뾰족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당사자였던 교수가 이 학생은 이틀뿐이 안 나오고 그래서 원래는 인턴했던 다른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그 인턴 활동비로 20만 얼마씩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사실은 딱 3일 왔는데 한 번은 출입증 만들러 오고 나머지 이틀은 일하러 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턴 활동비조차도 줄 수 있는 학생이 아니었기에 그 돈 자체도 안 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기 있는 설령 저기서 인턴십 다 수료했다고 달라고 만들어 달라면 저분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니까 결국은
자기 초등학교 동창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는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쨌든 발급을 해준 거 보면은 초등학교 동창이 해줬든지 아니면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해줬든지 어쨌든 저 인턴 프로그램을 직접 주관했던 교수님은 그 증명서를 내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저 키스트 인턴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이제 키스트 인턴을 하기로 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기간이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며칠 상간에 조국 후보의 딸이 이제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를 가게 되는 거. 그게 맞아요. 이제 예. 또 선발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 이제 스펙으로 볼 때는 아프리카 의료 봉사가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키스트에는 이제 출근을 별로 못하고 이제 아프리카 쪽을 이제 택하게 된 거죠. 근데 키스트 또 이것도 이제 인턴 수료증 받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틀 출근했지만 저 아는 사람 박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키스트 명의의 어떤 그 수료증을 결국은 이제 만약에 이게 위조라면 위조로 이렇게 받아서 결국 두 개를 다 챙기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욕심이 너무 과한 거고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본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이 인턴 증명서까지 얘기가 나오면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 맨날 보잖아요. 조국 후보자 딸 자기소개서를 쭉 봤는데 물론 조심스러워요. 의혹입니다. 그렇죠. 근데 단국대 인턴 제일 저자는 특혜 의혹이 있고 예. 근데 이 부분보다 더 좀 커 보이는 게 지금 말했던 동양대 총장상 위조 한국과학기술 키스트 인턴 위조 의혹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 부산대 의전은 저게 사실 밝혀지면 바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 단국대 의대 인턴은 다 의혹이 다 진실을 밝혀준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단국대 문제는 저건 불법은 아니에요. 부당한 거 부적절한 거죠. 다만 저거는 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는 없습니다. 전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후 것만 쓰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럼 동양대 총장상하고 저 키스트 저거는 범죄거든요. 만약 의혹이 사실을 밝혀진다고 하면 그러면 저게 제대로 총장상을 받은 게 아니고 그리고 키스트에서 제대로 인턴을 하는 게 아닌데 자기소개서 그렇게 썼다. 그럼 이거 사실 자기소개서 허위사실 기재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수시 전형에서 이 자기소개서나 이런 곳에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 이런 데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한 게 나중에 밝혀지면 입학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호는 그런지는 제가 그 입시효과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그래요. 만약에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당시 입시요강에 이거 허위사실 기재한 경우에는 우리는 입학 취소한다라고 돼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저게 범죄로 드러났다고 하면 그러면 전격적으로 입학 취소될 가능성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은 이게 공법인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입시 부정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대입 부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입시 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과 학부모가 다 당사자인데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검찰에서 학생은 입건 안 하고 학부모만 처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처벌 대상이 됐다고 검찰이 판단한다. 그럼 이건 학생인 조국 후보자의 딸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죠. 왜? 미성년자가 아니라 당시에 대학도 다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재학 중인 성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니까 당사자 학생은 봐줄게요. 라는 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검찰에서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딸도 수사 대상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어제 저희가 동양대 조국 후보자 부인 압수수색했을 때 검찰이 왜 갈까? 그리고 서울대 의대도 왜 들여다보지 했었는데 지금 새롭게 보도된 의혹들을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위조 의혹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들여다보는구나. 약간은 이해가 되는데 강선도 부대변인님. 네. 이게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조국 후보자 부인은 좀 깊숙이 관여가 됐다고 보면 이 의혹과 관련해서 만약에 조국 후보자는 본인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조국 후보자 부인이 관여가 됐다 안 됐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저 위조들도 이제 현재는 의혹일 뿐이고 그래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 볼 일이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에도 그 조국 후보자의 어떤 책임이나 관여 정도를 또 따져보는 거는 또 다른 결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국 후보자는 어쨌든 국회에서 셀프 청문회를 해가지고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그 8시간 20분 동안 하는 동안에 100여 개의 질문에서 몰랐다 또는
나중에서 알았다, 이번에서 알았다,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무려 141번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지금까지 제기된 비리나 아니면 범죄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을 자기 자신에서 떼내겠다는 겁니다. 나는 몰랐다. 이거 가족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는요, 어느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됐다고 한 거를 언론에서 확인해서 쓴 적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러면 검찰은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요. 조국이 몰랐다고 하는데 도저히 상식인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이 논문이 됐건 아니면은 무슨 총장상이 됐건 아니면은 그 펀드 얘기가 됐건 여러 가지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그러면은 우리 언론은 무슨 수사권이 있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는 없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적어도 합리적인 의심,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래 하는 것이 수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제작진한테 방금 전에 제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동양대치기 말이죠. 이 조국 후보자 부인에게 어떤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이 총장상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달라라는 압박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동양대 측이 밝혔습니다. 이 반론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테고요. 내일도 이 총장상, 그러니까 입학자료 위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저희도 한번 충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